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제 민속이야기 62번째 향토민요로 8번째. 오늘은 놀이소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놀이소리, 그 유희요 주력이 하죠. 한문으로 할 때는 유희요가 놀유자, 즐길 기자, 노래유자 했으니까 놀이소리예요. 그건데 유희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체록하는 경향, 체록을 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정립, 그 체록의 목적적으로 볼 때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비문학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제 국문학 하시던 분들이 이제 수창기 체록을 이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구비문학 대계 같은 것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체록이 되죠. 전국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토 민요 연구 차원에서 민요를 이제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로 하는 민요 체록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민속 연구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민속예술제를 나간다, 뭐 이런 또 무형문화재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기 위한 목적 체록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크게 세 종류로 됐는데, 우리나라 체록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이 그동안 어떤 것이 체록이 덜 됐을 것 같으냐, 그 분야예요. 체록을 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 또 이제 책들을 보면서 각종의 도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먹고 노는 문화 속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막걸리 잔에 담아서 마시던 노래들이 체록이 덜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문화하고 연결된 것들은 진짜 좀 덜했죠. 꼭 집어서 말한다면 노름 속에 붙어 있는 거, 화투, 또 음주, 거기다 난봉, 또 욕설. 그 욕설로 노래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노래를 해보면 굉장히 통쾌합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공주에서 체록된 욕으로 된 노래 하면 40분 한다고 하는데, 그 욕설에 관련된 노래들도 이제 체록이 덜 됐고요. 뭐 이런 형태로 좀 이제 각설이 문화에서 거지들 소리들은 좀 체록 안 됐고, 그런 부정적인 쪽이 돼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체록의 현장에서는 가장 가볍게 불렀던 놀이소리들을 의외로 더 중요시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체록을 했어요. 공주 지역의 노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느냐 할 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충청남도에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게 일제강점기죠. 강점기에 그 지역의 향토 소리를 체록을 해서, 그 뭐 애기들 동요가 많습니다만은 체록을 어쨌든 해서 신문에 게재를 하고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조선구비문학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놀란 것이 있어요. 공주편에 54곡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 하는 숫자냐면, 충청남도, 대전 포함해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 그때 당시로는 대전도 이제 충청남도니까요, 모든 노래보다 공주가 많습니다. 이게 공주가 노래를 많이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몇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역사적인 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수강산 삼천리 남북한을 다 놓고 따지면, 북쪽은 오랑캐가 항상 속을 썩이는 거고, 남쪽은 왜구가 속을 썩이는 건데, 충청도 강원도 쪽, 특히 충청도 쪽은 양쪽으로부터 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쟁이나 어지러움이 적었던 것이 뭐 좀 영향을 줬을 거고요. 홍수나 가뭄 등 재난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기상청에서 재미난 발표를 한 적이 있죠. 홍수와 가뭄, 이런 재난이 뭐 폭설이나 이런 것이
가장 적은 시군이 어디냐 하는 것을 기상청에 모든 통계를 내봤는데 공주하고 세종시가 가장 적었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속 썩는 일이 적었고요. 또 하나의 일반적인 문화 쪽에서 양반들의 권력 행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충청도 쪽은 제가 두례를 말씀드릴 때 말했듯이 양반들하고 서민들이 비교적 많이 어우러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시조를 하는 거를 그 노랫말을 다 알고 나면 노랫가락으로 노래를 하는 풍토가 공주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많이 불렸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쪽에서 제가 그러면 일반 서민 문화 속에서는 노래가 많은 이유는 없겠느냐, 그것도 좀 기록을 해봤어요. 제가 이 책에다가 일부러 앞에 부분에 넣는데 그 공주 사람들이 노래하는 쪽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포용해요.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는 판에 모였을 때 뭐 20명이든 10명이든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든지 그랬을 때에 보통 노래 잘하는 사람은 부르고 못하는 사람은 박수치고 그냥 즐기는 문화가 일반적인데 공주는요 대개 돌아가며 합니다. 이게 못해도 좋아, 틀려도 좋고 순서되면은 너도 한마디 하고 나도 한마디 하고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근데 이런 풍토 속에서 뭐냐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도 노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노인들이. 그럼 뭐 잘 부르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광대패 구경 가면 되지, 그 뭐 같이 놀라고 그래. 같이 노는 데 있어서는 못하는 사람도 함께 한다고 하는 문화적인 것이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중고제 판소리고장이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상당히 큽니다, 영향이. 중고제 판소리로요, 이 지역에서 연대를 볼 때 가장 앞선 명창이 김석창 명창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황홀통 선생님이 있고요. 황홀통 선생님은 임금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공주 출신으로는 명창이 2명밖에 없는데 이동백, 김성업, 그 다음에 김창룡, 고수관, 이분들이 공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고수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땅이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소리꾼들이 하는 것들이 재미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리꾼들이요 단가 한 자락은 해야 돼요. 반소리까지는 못 가도요 단가 한 자락은 해야 그 점잖은 소리꾼으로서니 동네 소리꾼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요 노래를 체록하다 보면 세타령이라든지 이런 또 백발가도 그렇고요, 그 판소리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향토 민요 쪽의 쪼가리 속으로 노래 부르는 박자는 중고제풍입니다. 그러니까 옛날풍으로 그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공주에서는 판소리꾼들의 공연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구경꾼으로 갔던 사람이 그 한 대목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부르는 풍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의가 많이 불린 것 같고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친일파로서는 손가락질을 가장 많이 받은 공주 사람, 그게 김갑순입니다. 제가 김갑순을 가끔 입에 올리는데 김갑순이가요 굉장한 노랭이거든요. 굉장한 노랭입니다. 사업가로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고요. 충청남도 전체에서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운수업을 최초로 한 사람도 김갑순이고요. 김갑순이는 땅을 토지개혁 때에 모두 안 뺏기려고 부자들이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다 나눠주다시피 했어요. 받으라고 사정하고요. 그래 그 돈을 갖고 땅을 집터들을 샀어요. 한 발 앞서간 거죠. 그런 사람인데 굉장한 노랭인데 이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분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판소리입니다. 그래갖고 판소리 꽤나 하는 사람들은 김갑순이 집에 가서 소리를 하면 돈을 얻어요. 돈을. 근데 김갑순이 판소리를 제법 했대요. 그래서 노래 못하는 사람 폼잡았다 난리 나는 거죠. 그래 김갑순이의 집에서 부르는 쪽에 있어서 황호통 선생님의 아들이 황운열 선생님인데 그분도 지역의 향토판소리 소리꾼으로 명창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은 차라리 김갑순 사랑채에서 먹고 살았대요. 그런 정도로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양반문화 속에서나 부자들이 판소리를 듣고 즐기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조선조 마렵,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초엽에 삼천석 부자가 7명 있었고 김갑순은 5만 5천석 부자입니다. 5만 5백석 부자. 그러니까 공주에는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소리로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돈을 쓰는 분야, 그게 소리꾼들 분야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주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른 이유로 제가 꼽는 것이 엉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천려묘. 금강변, 지천, 정안천, 유구천, 상황천 이렇게 좋은 물들이 있어요. 한 마을에 가서 제가 체록을 할 때 거의 고정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천렵문화인데 천렵터를 물으면 한 군데인 동네가 거의 없어요. 2, 3군데, 4군데 이렇게 됩니다. 아주 봄이면 천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천렵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천렵이 뭐예요? 하루 노는 거잖아요. 또래별로 가기도 하고 남자 전체로 모이기도 하고 여자들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놀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어떻게 돼요? 노래하고 춤춰야죠. 그래서 노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렸던 공주 향토 민요 속에서 유희소리를 제가 10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이 책에 10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꽂은 것은 공주아리랑이고요. 공주아리랑 시간은 제가 별도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고장에 역금아리, 기인아리, 자진아리가 모두 체록되어서 불리는 고장이 우리나라에서 딱 2군데예요. 정선과 공주입니다. 근데 공주에는 아령타령, 아롱타령 했어도 결국 아리랑의 종류 노래들이 참으로 이상한 종류도 많이 신세타령하고도 붙어서 역금아리 하고요. 이렇게 하는 노래들이 많이 불렸고요. 그 다음에 부른 것은 경제, 서울소리하고 다른 장부타령 노래가락 청춘가입니다. 이건 어떤 마을이나 그런 정도는 다 부르는 가장 많이 유행했던 민요 같아요. 그 다음에 각설이 타령 많습니다. 공주 예산에서만 체록한 각설이 타령을 제가 부르기 시작하면 2시간 40분을 불러야 됩니다. 순수 부르는 소리로만. 그 중에 공주 거만 부르는데 1시간 반 좀 넘어요. 진짜 많아요, 각설이 타령이. 각설이 타령도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릴 건데 슬픈 각설이 타령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지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근데 지금 각설이 타령은 그 디스코 음악하고 맞춰서 변질되면서 노래들이 틀려졌지 원래 동살풀이 가락인데 공주 쪽에서는 동살풀인지 국걸인지 잘 모를 만큼 이렇게 다양하고요. 진양조처럼 느리게 하는 소리, 상여소리나를 흉내내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아주 다양하게 체록되는 데가 공주예요. 공주의 군밤타령 아주 색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타령제 노래들 그럼 각설이 타령하고 군밤타령 빼놓고 이건 좀 특이하니까 빼놓고 그 외의 타령들은 뭐가 있냐면 범법타령, 화토타령, 욕타령, 장기타령, 신세타령, 단마귀타령, 두꺼비타령 이런 타령들이 많아요. 이건 거의 국거리째입니다. 그리고요 자유로워요.
사실 장부 타령도 뭐 타령이죠. 그럼 장부 타령, 각설이 타령, 군밤 타령을 포함한 이런 노래들 속에서 그 많이 불리는 노래가,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는 역시 타령제 소리들입니다. 제가 이제 타령만으로 10개 분야를 이 책에서 나누었는데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소리들, 우스갯소리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미디라고 할까요? 만담이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삼촌이 이겨요. 이런 혈책의 좀 뭐라고 할까요? 노래의 형식이 뭐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노랫말이 아주 엉뚱하게 트는 우스갯소리들도 나오고요. 풍년가 또 뭐 기타 소교들이 좀 나오죠. 욕타령 7개 그 따로 있고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놀이소리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놀이소리 중에서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구분을 부녀자들만 부르는 유희소리는 따로 뺐으니까 부녀자들 소리에서 넣었으니까 사실은 유희소리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다른 분야로 들어간 것에서 또 뭐가 있느냐면 유희소리로 권주가라든지 격안가, 뭐 회갑집 같은 데 가서 불러주는 소리들, 그 칭찬해 주기 위해서 불러주는 소리들, 뭐 이런 소리들을 포함한다면 놀이소리가 참으로 많이 불렸고 즐거운 노래들입니다. 놀이소리들 중에서는 슬픈 소리들도 제법 나오고요. 그렇게 돼서 이 분야를 전체적인 쪽에서 앞으로 6, 7번 정도를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민요의 특징, 저보고 공주민요의 특징이 다른 고장민요하고 다른 것들을 좀 꼽아봐라 그러면 첫째로 꼽고 싶은 소리는 긴 노래가 많다예요. 노랫말이 길은 곡. 범벅타령과 창부타령에 긴 창부타령이 따로 있어요. 긴 범벅타령이 따로 있습니다. 긴 장기타령이 있어요. 뭐 장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중국 역사까지 시작해서 서도소리 하듯이 막 놀다가 장기 한 장 놓고 이렇게 가는 소리들도 있고요. 긴 노래 중에 제가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그 배비장전과 닮은 소리들입니다. 그 중에 노랫말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긴 창부타령, 첫머리에서 대천바다 한가운데 뿌리도 없이나 자란 나무 가지수로는 12가지요 잎은 피어 360. 이건 경기민요에서도 하는 노랫말입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해두나 열고 달두나 열어. 해는 따다 염량을 짓고 달은 따서 안을 놓아 청실, 홍실술을 놓고 오근자근히 사졌더니 여기서 엉뚱한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도령은 선남군이요. 남편이에요. 이도령은 이씨 남편이요. 김도령은 훈남군이라 기집년의 행실을 보자고 의방 장사를 나간다고 개나리 벗짐을 썩 둘러매고 길 떠나며 하는 말이 여보 내 여보야 이내 한 말을 드러나보 강경이라 배짱에는 새우젓갈이 진천이고 강릉이라 선장에는 오동 칠개가 명산인디 이장저장 댕기면서 돈양이나 벌어지면 문전옥담 멸하나여 오근자근이 살찌니 달아갈지니 장동을뱅이라 말을 말고 돈주머니라 이러시오. 본난군이 담부찜을 썩 둘러매고 대문 열고 길 떠난다. 옳지구나 좋다 치와자자 좋다 아니나 노지는 못하니라. 이 장부타령의 후렴이죠. 그렇게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옳지구나 좋다 치와자 좋네 치와자 좋을시고 본서방이 길 떠나자 기집년의 행실을 봐라. 삿서방을 부르려고 분단장을 곱게 하고 동서남북 사방 위를 이리 훑고 저리 훑고 앉도서도 못하고 오락가락 하던 끝에 본당군 없는 짝을 알고 훗서방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요. 문 열란 소리에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가 대문 밖을 바라보니 훗사내가 분였구나. 가는 오리 부여안고 방 안으로 들여와서 올려다 보니 소라반자지요 내려다 보니 각자장판이라
인물병풍 둘러치고 일광단 요를 쩍 펼치고 월광단 요를 쩍 펼치고 옷가질랑 훌러덩 벗고 창포 밑에 김붕어 늘듯 숫달굼에 떡매를 치듯 금실금실 잘 들어온다. 표현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책에서 보면 그 노래가 3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요, 본난군이 일찍 와갖고 뒤지 속에 갇힌 후서방을 둘러미고 강바닥으로 나가는 것까지 패비장전하고 똑같아요. 마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지화자자 좋을지고 뒤줄을 열고 훈난구를 꺼낸 후 본난군 하는 말이 여기서 명언이 나와요. 너도나 남의 집 기동자요 나도나 남의 집 기동자인데 내가 자네 죽일 일이 무엇 있겠나. 뒤지도령을 꺼내놓고 두지를 뜯으려 부셔 불을 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누라의 거동을 보소. 이제 여자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훈난군이 죽은 줄 알고 본난군을 한테 감기는데 본난군이 화난 채 삼단 같은 머리채를 휘휘칭칭 감아지고 엎어놓고 등을 때려 자쳐놓고 배를 때리니 마누라 하는 말이 마소마소 그리 마오 정분만 있으면 그만이지 무삼 걱정 또 있으랴.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본난군 그 말을 듣고 허허 껄껄 웃었다더라. 엎어놓고 배를 따고 자쳐놓고 등을 쬐다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 안 할게요. 긴 소리들, 이게 판소리만큼 긴 소리는 없겠지만요, 각설이 타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40분의 노래 속에는요, 각설이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서 마지막 소리가 뭐냐면 상여소리 품바예요. 1시간 반짜리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목대목 부르죠. 대목대목. 긴 범벅 타령은요, 조금 아까 읽어드린 거하고 같은 류의 소리들입니다. 상여소리, 달궁소리, 의식이호 속에서 공주에서 상여소리 제법 한다면 이 신곡 다 읊을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길어요? 근데요, 달궁소리는 명기 부르는 소리만 30분이에요. 세상에 천지태국 초팔로에서부터 세상이 생길 때부터 그 산이 곤륜산, 중국 천하의 중심에 곤륜산 명기를 백두산, 묘양산, 삼각산 쭉 명산을 더듬어서 공주 같은 경우에 그냥요 삼각산에서 계룡산 왔다가 공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산은 물을 못 걷는다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갔다 월출산으로 갔다가 다시 겨울로 와서 계룡산 불러서 그 집터를 불러드리는 소리. 근데 그 소리마다 어떻게 해요? 산마다 역사를 또 읊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명기 부리는 소리만 잘하는데 부르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그 다음에 묘터가 칭찬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 유희 소리 따로 있고요. 그래서 노랫말 긴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공주 향토민요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억지창을 싫어해요. 억지창.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려고 막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걸 싫어하고, 공주에서 하는 말로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 누소리꾼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큰 칭찬이에요. 그 사람 소리하는데 힘도 안 들이고 진짜 잘이야. 힘도 안 들이고 하는 노래들을 좋아하는 고장. 그게 공주입니다. 그 유영대 교수님이 이 책에 써주신 말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공주 사람들은 목소리를 꾸며내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공주의 가장 큰 특징은 목청을 편하게 쓰는 데 있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소화해내기 어려운 소리를 힘들여 하는 것을 억지창이라 하며 이를 즐기지 아니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100%
100% 공감합니다. 소리꾼으로서니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무대에 가면 열정적으로 소리를 해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시골에 가서 소리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하니까 그 향토 소리꾼으로 활동하던 노인이 그러셨어요. 소리 잘못 배웠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야. 현대 예술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아닌지도 몰라요. 타고난 목, 그것을 목소리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포장하되 흥과 감동을 담는 것, 그것들을 좋아하는 고장이 공주인 것 같습니다. 공주의 노리소리 하나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공주 아리랑을 세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런두런 이걸제의 민속이야기. 이제 코로나의 치료자가 우리나라에서 3상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미국은 알약으로 먹는 것이 12월쯤 나오겠다고 한대요.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힘내서 다시 살자고요. 62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